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공항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치열한 생존 경쟁이 기다리고 있을 뿐 나에게 갈 곳은 없었다. 막막하게 서 있는 나를 보며 지금까지 나를 홀렸던 도깨비는 비웃는 것만 같았다. 넓고도 넓은 땅, 풍요로운 미국 땅이라고 하지만 풍요로운 미국과 나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먼 것임을 공항 밖을 빠져나오면서 느낄 수 있었다.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좋을지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다. 8년 전에 이민을 간 친구가 시애틀 타코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도착하면 타코마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다. 떠오르는 친구 집으로 가기로 하고 친구의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시애틀 타코마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 이현영 목사는 나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특별히 친하게 된 것은 학창시절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1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냈던 것이 더 우애를 갖게 했던 동기가 되었다. 주변에서는 여자처럼 사나이들이 말다툼 한 번 했다고 1년 동안 말도 안 한다고 놀렸지만 자존심 대결은 쉽게 친구의 손을 잡을 수 없게 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대로 헤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먼저 친구의 손을 잡고 사과를 했다. 1년 동안이나 벙어리처럼 지냈던 답답한 시간들이 아쉬워서였을까? 이후에 우리 둘은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로 변하기 시작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애썼던 친구였다. LA에서 타코마로 장거리 전화를 걸 줄 몰라서 애태우던 나를 옆에서 지켜보던 흑인 아저씨가 친절하게 전화번호를 눌러주었다. 그 손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선진 국가의 장비들은 나를 더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고 내 모습은 시골에서 도시에 막 도착한 촌사람의 모습이었다. 친구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친구는 LA에서 비행기를 타면 타코마까지 2시간 걸린다고 하면서 시애틀까지 오는 비행기 회사 이름과 몇 시에 출발하는가를 알아보고 다시 연락해달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시애틀행 비행기 티켓을 사는 곳에서는 망신을 당해야 했다. 40여 명이 질서정연하게 차례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데 마음이 조급한 나는 그들을 볼 수 없었다. 또한 그렇게 줄을 서서 차례를 지키는 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차례를 위반하는 새치기꾼으로 망신을 당하고 제일 늦게야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가 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국에서의 생활을 공부하고 왔으면 좋았으련만. 미국 땅을 밟은 첫날 망신을 당했던 일, 전화를 걸 줄 몰라 당황했던 순간들은 지금까지도 나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한다. 친구인 목사는 미국 생활의 이모저모를 설명해주면서 질서의 나라에서 무질서한 행동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뉴욕으로 가지 않고 시애틀 타코마에 온 것이 다행이라고 했다. 내가 가고 싶었던 뉴욕 지역은 미국 이민국 직원들이 시내를 돌아다니며 불법 체류자들을 붙들어서 본국으로 추방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시골 같은 도시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는 친구의 다정한 이야기에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미국 생활의 기쁨도 잠깐이었다. 친구의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빨리 직장을 얻어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영주권이 없으면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영주권이 있어야 미국에서 일할 수가 있고 보호 혜택을 받는데 방문 비자로 미국 땅을 밟은 나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영주권은 내게 생명처럼 생각됐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시애틀 타코마 지역에서 위장 결혼을 한다면 영주권자에게는 $10,000, 시민권자에게는 $15,000를 줘야 됐다. 그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없는 나에게 영주권은 그림의 떡이었다. $10,000를 저축하기 위해서 처음엔 농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딸기 따는 일에서부터 슈퍼마켓에서 전기톱으로 고기를 자르는 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농장에서 온종일 딸기를 따는데 농장 주인은 하루에 $17를 주었다. 밥을 사 먹고 교통비를 제하고 나면 $5에서 $8가 남았다. 이렇게 돈을 벌어서 언제 $10,000를 저축할 수 있단 말인가. 농장 일보다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것이 돈벌이가 더 나을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일하다가 전기톱으로 고기를 자르면서 그만 나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고기와 함께 잘라버렸다. 손가락 뼈가 잘려나간 자리는 아려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나를 치료하던 병원 의사가 어디서 다쳤느냐고 묻기에 슈퍼마켓에서 고기를 자르다가 다쳤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의사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버렸다. 노동청에서 슈퍼마켓에 검사를 나오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주인은 나를 원망했다. 치료하고 다시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 했던 사장은 그 뒤에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 하루에 $30씩 높은 임금을 받았었는데 아쉬웠다. 나는 다시 농장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농사일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던 아버지. 아버지는 농사를 배우면 농부가 되는 것이고 농부가 되면 큰일을 못한다고 생각했던지 들녘에 나가 농사일을 못하게 하셨다. 사흘째 농장 일을 하던 날 농장 주인이 나를 부르더니 내일부터 농장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일을 너무나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친구 목사 얼굴을 보기가 미안했다. 친구가 어렵게 내 일자리를 이곳저곳 알선해 주는데 가는 곳마다 주인들로부터 거절만 당하고 있었다. 언제 $10,000를 벌어서 위장 결혼을 한단 말인가.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나에게 $10,000는 너무나 큰 돈이었다. 10년이 넘어도 그 돈을 마련해 위장 결혼을 하지 못할 것 같았다. 미국에 들어온 지 7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타코마 지역에 살고 있는 윤여심이라고 하는 여성이 영주권이 없어 직장도 못 구하고 슈퍼마켓에서 손가락까지 잘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내 소식을 들었다면서 자신은 영주권자인데 돈을 받지 않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위장 결혼을 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살다 보면 이렇게 기쁜 일도 있는 것일까? 드디어 나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는 기쁨 때문에 윤여심 씨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다. 위장 결혼. 한국에서 미국을 갈망할 때부터 계산한 위장 결혼이 아니었던가. 이혼을 한 지가 5년이 지났으니 이민국 직원들도 의심하진 않겠지. 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인터뷰 예행 연습을 해보았다. 이민국 직원이 정상적인 결혼인지 위장 결혼인지 가려내기 위해 부인과 남편을 각각 다른 방에 앉혀놓고 최근 같이 부부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무작위로 질문한다는 소문은 나를 더욱 걱정스럽게 했다. 한 집, 한 침대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한다는 소문은 나를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게 했다.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하고 침실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위장결혼. 훗날 중국에 도착해
연변의 우리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겪었던 지난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한국 생활을 재현시키는 것 같아 더 연민의 정을 품게 됐는지도 모른다. 한국을 가고 싶어서 위장 결혼을 하는 수많은 연변의 우리 동족들, 집을 팔고 빚을 얻어서 브로커들에게 바치는 저들, 사기를 당했다고 목숨을 끊는 자들, 전 재산을 들여서 한국을 가려다 소개인이 도망갔다고 해서 미쳐있는 사람들. 나는 미국병 때문에 10년을 시달렸는데 이곳 우리 연변 동족들은 한국병 때문에 10년을 시달리고 있을 줄이야. 1995년 12월 연변 연길에 도착하자 미국에서 왔다는 내 신분을 알고 한국을 보내달라고 매달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다. 다른 사람에게는 믿을 수 없어 돈을 줄 수 없지만 미국에서 온 목사님은 믿을 수 있다며 돈을 싸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그것은 불법인데 불법으로 들어가면 더 고통만 당한다고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설득했다. 우리 기숙사를 청소하는 아주머니 4명은 매일 나만 보면 한국에 보내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한 달 노임 중국 돈 300위안 40달러를 받아서는 이곳에서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 없다는 그들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다. 내가 꼭 한국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한국에 보내주세요. 꼭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했다. 4년 안에 당신들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나도 미국에 가고 싶어서 김포공항에 가서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고 알려주면서 당신들도 구체적으로 연길 공항에 가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자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똑같은 기도를 했느냐고 했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다시 이야기해주자 정말 4년 동안만 기도하면 갈 수 있냐고 반복해서 물었다. 4년 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해주자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다녀왔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달도 못 돼서 신앙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포기했다. 나의 소원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때 내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해 주었지만 더 이상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기숙사에서 처음 만나는 우리 동족 아주머니들 때문에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땅, 미국병이 들었던 그 시절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중에 돈을 벌어도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텐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돼 비참한 삶을 살아갈 텐데 그들이 교회를 그만 다닌다고 했을 때 마음이 아팠다. 돈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요. 돈이 세상에서 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불쌍하게 생각됐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이 없으면 일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보자는 불법 치료자들이 너무나 많았다. 때문에 LA 지역에서는 위장 결혼을 위해서는 비용을 3만 달러나 지불해야 상대를 찾을 수가 있었다. 어느 세월에 돈을 벌어서 위장 결혼 경비를 마련할까 막막하기만 했던 나에게 무상으로 내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나타난 윤여심 씨. 그 여인은 나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처럼 생각됐다. 영주권 인터뷰 때 이민국 직원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윤여심 씨의 집 구조를 알아보려고 방문했을 때 그 집 벽에 걸어놓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은
신앙심이 깊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사람이 영주권이 없어 고생하면서 슈퍼마켓에서 고기를 자르다 손가락까지 잘라졌다는 소문을 친구한테 듣고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7년 전에 미국에 들어왔고 지금은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 쉽게 취득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전혀 부담감을 갖지 말라는 윤여심 씨는 의리와 사랑이 있는 여성이었다.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몰라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녀의 집 구조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가끔씩 방문해야 했다. 그녀의 직장과 생활 습관과 가족관계 등을 알아야 이민국 담당자에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그녀의 집을 다녀야 했는데 그녀의 집을 갈 때마다 벽에 걸려있는 그림 속의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것만 같았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